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재주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었죠. 바로 이건데요. 한동훈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투표관리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된다. 미리 인쇄된 도장을 찍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선관위 군기를 잡나? 자, 이 이야기가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사실 지금 4.15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가 조작된 것 같다, 부정선거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에 따르면은요, 여러 가지 어떤 요구 조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관리관이 직접 자기 도장으로 날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로 폄하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거죠. 법에 나오는 대로 날인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과연 그동안 안 해오던 게 아니라 본투표에선 다 해오던 것이잖아요.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그 한 표의 가치가 낮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같은 한 표죠. 그러면 본투표에서 이미 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무리한 주장입니까? 아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왜 그러는지가 이상한데. 자, 너무도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4.15 같은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는 다 안다고 봐요. 그런데도 그것을 수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진위를 가리는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른 이유가 때문에 이것은요, 당면한 이제 현재 과제라면은 40 총선거가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4.15 같은 것은 결국에는요, 이번 40 총선 전에는 뭐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수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장기 과제가 되고 말았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어쨌거나 이 수사를 하게끔 하자면 일단 총선부터 이겨놓고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갑자기 수사진이 뭐 나서게 되면 이 정부 여당이 받습니다. 오히려 지금 뭘 이렇게 밝히겠다고 나서면은. 그래서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갑자기 뭐 이 사전투표를 폐지하자, 이건 또 말이 안 되고,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의석이 몇 되지도 않는데 법을 바꿀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도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사전투표를 없앨 수가 있어요. 아예. 법으로 그냥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하나만 인정하게 하는 그런 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이기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쭉 볼 때 이 사전투표 관리관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투표소가요, 약 3,500개 정도 지난번 선거에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이죠. 일은 일이죠. 숫자도 많이 필요하고요. 사전투표 관리관이 3,500명. 이게 전부 선관위 직원으로는 채우지 못해요. 대부분 공무원들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학교 교원들, 교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조건이 공무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거나 국가기관의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교원이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투표관리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자, 그 3,500명을 만들지 못해서 이 사전투표 때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일일이 날인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궁색한 변명이죠. 어렵더라도 해야죠. 아니, 이 거대한 국민적 이슈고,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큰 선거에서 설사 돈이 들어간다면 돈을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당연히 그걸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야말로 천군만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일단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번에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출마하는 사람들은 선관위 앞에 약하다 그러죠. 할 말 못할 말 딱 이렇게 정해지고요. 세게 못 나갑니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들려준 그 말에 벌써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죠. 본투표 때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일일이 도장 찍는데 사전투표 때는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거죠. 본투표 때 한 표와 사전투표 때 한 표가 다르냐? 가치가 다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본투표에서는 선거인의 신원 확인 후 투표 관리관이 직접 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지만 사전투표는 투표 관리관의 관인이 그려진 투표 용지가 현장에서 인쇄돼 선거인에게 교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따르면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 용지를 인쇄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죠. 직접 찍는 걸 전제로 한 조항은 아니지만 아무튼요 201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절차를 지금 간소화한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이건 이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자, 지금 보면요. 한동훈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체 투표에서 사전투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사전투표율은 2017년 19대 대선 때 26.06%가 2020년 20대 총선에서는 26.69%로요. 약 6% 이상 늘어났고 이것이 2022년 20대 대선 지난 대선 때는 무려 36.93%로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투표하고 이제 이게 차이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추세가 반영된다 그러면요. 이번 총선에서는 40%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40%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소위 이제 이 선거가 이게 공정치 않다. 깨끗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소위 이제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거부하는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절차를 투명화해서 4월 5일에서 6일 이틀간 열리는 사전투표에서 여기에 잡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지상 명제고 과제입니다. 투표율이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국민의힘에서요. 이 사전투표 같은 것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운동 차원에서는 사전투표 말고 본투표 합시다 운동을 하지만 이게 파급력이 높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계속 이제 본투표만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들은 사람도요 사전투표 가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꾸역꾸역 미리 이제 투표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죠.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이 여유 있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참지를 못해요. 본투표까지. 그냥 미리 가 해버린다니까 그냥. 때문에 이걸 이대로 두고는 큰일 난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뭐 기본이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카메라가 그걸 이제 비추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투표함 관리 그것도 이번에는 선관위에서 24시간 계속 이제 CCTV로 공개하겠다 그러는데 진짜로 하는지도 이제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 연장선에서 뭐 개표 과정에서도 뭐 수개표 도입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의 수개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죠. 거기에 더해 투표 관리관 도장까지 이번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초기에 그 생성된 그 로 파일, 로 데이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만 있다 그러면은 저들이 설사 어떤 조작을 감행했더라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이 검사 출신으로서 이걸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이 위험성을 지금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 4월 10일 이후에는 어떤 자기 인생이 이제 벌어질지 자기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 4월 10일까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태우겠다. 소진시키겠다. 자칫하면 4월 10일 이후에는 자기 인생이 꼬일 수도 있다. 그런 말까지 했었죠. 그야말로 여기에 불꽃 투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기 역량과 에너지를 이번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로지 이기는 것 하나만이 지상 명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딱 걸리는 거야. 이게 혹시나라도
부정선거라고 말은 하지 않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충분한 여기 어떤 그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만사 부려턴턴이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 관리관 도장 찍는 이것 하나만이라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은 좀 더 나은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아무튼요. 이거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사전투표 이걸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의혹이 큰 상태에서는 국민 통합도 이게 안 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다른 정치적 논란만 계속 커지면서 계속해서 국가적 발전에 큰 어떤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 지금도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이제 잘 나오고 있죠. 반등 추세를 보면은 V자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갤럽 여론조사가 결정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갤럽하면 어쨌거나 여론조사 기관 중에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받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거기서 민주당보다 6% 이렇게 이기는 것으로 나왔고요. 이게 추세가 더 벌어지는 쪽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뒤집어졌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고 이제 이번 총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전문가들도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전부 국민의힘 쪽으로 지금 세가 몰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나 이제 부정선거를 이게 확신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댓글을 남기시죠. 한동훈 구름 인파가 아무리 폭발적이라 해도 사전선거 조작, 공작, 봉쇄에 실패하면 아무 의미 없다. 찹잔 속 태풍으로 허지부지 이렇게 된다. 더불어공산당과 중공에 우리나라 유린된다. 이런 댓글. 인파가 이렇게 많은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안 오르고 있나요? 너무 앞선 판단 아닐까요? 투표 방식 바꾸지 않는 한 안심할 수 없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오른 게 아닙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4% 올랐어요. 여기서 국민의힘이 37%가 나왔는데요. 총선 전에 40%가 정점이에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부동층이 항상 20% 이렇게 있어요. 30%. 그러니까 40%가 사실은 완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가. 그래서 37% 지지율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개혁신당 같은 이런 정당까지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1 나온 거거든요. 개혁신당 4%. 이거는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오른 게 아니고요. 거의 다 지금 정상까지 다 온 겁니다. 40이 천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총선에 이기면 인정합니다. 부정선거 세팅해 놨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글쎄요. 저런들 뭐합니까? 선거에서 이겨야죠. 전부 이 부정선거 때문에 이런 이제 댓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선거 앞두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요, 구체적으로 투표 관리관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수개표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총선에 자꾸 진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거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오히려 한 표라도 더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러면요, 한 표라도 더 잃게 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지금은 부정선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언급하면 안 된다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정도가 한계입니다. 저기서 계속 조작, 부정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로처럼 진다 이렇게 하면 진짜로 나쁜 결과가 온다라고 저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세부적인 내용.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지. 그럼 다짜고짜 아무리 많은 인파가 한동훈 주변에 모여도 소용없다. 그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잘 나와도 소용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사 들어가야 됩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있긴 있습니까? 설사 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정쟁이 터지는 거죠. 정부 여당이 부정선거 획책한다라고 난리칠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같이 입장을 맞추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선택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